자, 그래서 연간 전망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거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에 대해서 예상한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지금 이슈 되는 것이 뭐냐면 22년에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가격 반등 전망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삼성전자의 그 EUV라는 거는 더 초정밀하게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이 필요한 노광 장비 관련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비중 10%까지 확대하면서 업체 간 기술 격차 확대. 자, 고가 EUV 생산 선비를 파운드리 사업과 공유하면서 고정비 최소화하고, EUV 장비 구매력도 메모리 업체 중에서는 삼성전자 절대적 우위다. EUV라는 거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라는 뜻인데 이거가 있어야 소형화가 되기도 하고 또 플렉시블화가 되기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세하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2인치 파운드리 공급 부족은 해소된 전망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도 해결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두렵고 부정적으로 바라보실 것 같은데 시장 자체가 아직은 파이가 커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분명히 유동성 부족이라는 것은 간과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 해서 쉽게 무너지는 장세는 아니다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지금 2차전지 산업 성장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자, 2023년, 24년도에 그 2차전지에 대한 이슈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멀티플도 많고 자,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생산하는 시점이라는 거죠. 24년이 사실 우리가 이제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2년 기점보다는요 23년도에 2차전지는 굉장히 많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이제 차량용 반도체 칩 부족과 그 다음에 LFP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이제 NCM이나 그 다음에 NCA 구조 니켈 코발트 망간이라든지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대해서는 반도체 칩 부족에 따라 전기차 성장력도 축소 가능성은 있지만 좀씩 해소가 된다면은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LFP 배터리 같은 경우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들어간다라고 했었는데 한국 중심의 3원계 생태계 위치 가능성에 대한 부분 3원계라는 건 이제 NCM이나 NCA인데 근데 우리나라도 이걸 못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핫해요. 그죠? 벌써 애플 관련된 이슈와 함께 LG그룹주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올해 반도체 칩 공급난으로 인해 완성차 업체들 생산차 차질 규모가 약 1015만 대 수준으로 추산한다라고 하지만 수급 상황이 이제 좀씩 개선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죠? 단점이 명확하다는 얘기인데 그죠? 글로벌 시장 여전히 3원계를 선호한다라는 얘기지만 CTP 기술을 이용하면 셀트팩 기술을 이용하잖아요. 그럼 배터리 탑재 공간을 누릴 수 있으나 차량 무게의 증가 요인이 되므로 양날의 검이다라는 얘기죠. 코발트 망간으로 가격 갭 축소 가능하다. 뭐 NCM이나 뭐 NCA니까 망간을 또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자, 오히려 LFP가 되게 됐을 경우에는 혹은 NCM이 됐을 때는 전액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주목하면서 뭐 전액 관련주들을 보자라는 리포트도 좀 있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22년도에 리포트 나왔던 것들을 보게 된다면 결국 다시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출하량이 좀 증가될 거고 관련된 섹터에 대한 부분들 나쁘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FCB라든지 카메라 업종에 대해서 XR 디바이스에 대한 노출조가 높은 업체가 차별적인 성장세가 보이겠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부분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들도 보겠는데 시장 자체가 지금 없어지는 시장이라는 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디램 가격이 4분기 때 하락했는데 22년 1분기부터 하락폭보다 이제 반등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로 사이클이 진입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전환 투자가 나오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 중에 하나가 시장에서 DDR5
5세대의 침투율이 22년 말만 되면 30%니까 30%가 기존 컴퓨터들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DDR4 대비 이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되면은 D램 가격이 DDR5는 어쨌든 사양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마진율이나 이런 가격적인 부분이 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예, 최근에 이제 체크하면서 좀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EUV라고 해서 점점 더 이제 그 고급화된 기술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사이클은 좀 빠르게 사이클이 불러요. 그러니까 유동성 부족이라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어쨌든간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쪽에 대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지금은 어느 정도 선에서는 확장하는 게 개념이죠. 확장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하방에 대한 부분들을 막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삼성전자 EUV 구매력 같은 경우에 ASML의 EUV 장비 추매량이 48대 그리고 32대인데 이게 왜 그 수량에 대한 부분들이, 예, 좀 있으면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겠죠. 그 수량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더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밀어준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TSMC나 이런 부분들 EUV 같은 경우 ASML에서 만듭니다. 네덜란드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예,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이 찍어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흐름을 좀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이라든지 뭐 생산 건정 기준으로 해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씩 나오고 있죠. 그 중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장비 부분과, 예, 소재 부분과 부품 부분으로 나눠지죠, 그죠? 그 중에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후공정 장비에 대한 이야기도 또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공정 소재라든지 기판 소재도 만들고 있고, 그러면서 뭐 공정 부품, 기타 부품에 대해서도 구분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장비 소재주 중에서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게 이제 전공정, 후공정인데, 후공정에 대한 이슈들이 많죠, 그죠? 후공정이면 테스트 소켓 같은 것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한미반도체, 뭐 유니테스트, 뭐 테크윙, 엑스콘, 에이펙트, JT, 고영 요런 섹터들의 장비들. 왜냐면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제품들이 바뀌게 되면 반도체 같은 건 수없이 많은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왜냐면 불량률에 대한 부분들은 바로 뭐 어떤 실행이 안 되거나 부품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서플라이 체인 기준으로 해서 후공정 장비 업체들도 아직은 살아날 수 있는 기준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장이 무너지기에는 내용들이 좀 많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런 어떠한 사업 영역별 그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구분해 보실 수는 있겠죠. 예. 그 중에서 제가 요즘 이제 핫하게 보는 부분들은 이제 발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후공정 쪽 확실하게 이제 결정나는 부분들 중에 이제 마진율 높은 부분들은 테스팅 쪽이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건바이 건이라든지 분석적인 부분들은 항상 IT 같은 경우는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서프라이 체인 업체별 이익률 추이를 보게 된다면, 자, 지금 이제 전공정 장비 업체 영업이익률 추이에 대해서 쭉 기업별로 나오고 있죠. 예, 근데 이제 후공정 쪽에서 좀씩 개선되려고 하는 모습들, 예, 기대감들 좀씩 2022년 기준으로 해서 단계로 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거고, 근데 이제 앞서 이제 2차전지 문의 주셨는데 2차전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직접 생산한 시점이 2023년에서 24년이고 직접적으로 생산 가능한 시점,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시점이 2026년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칩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이거죠. 차량용 반도체 칩이 부족했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중국 LFP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시장이 아직은 호재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3년까지 축치곡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어느 정도 차량용 반도체 칩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LFP 배터리가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는 방송도 많이 말씀드렸었지만 LFP 사양 증가는 대부분 중국 내에서의 증가가 있고 삼원계를 선호한다고 하지만 미국 쪽에서 벌써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리포트는 조금 더 고민해 볼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건바이건을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 NFP의 장점은 구조적인 안정성과 가격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예, 근데 정확히 단점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예, 에너지 밀도에 대한 한계가 가장 큰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3원계와 LFP를 비교해보면 이런 식의 어떤 밀도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대세가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셀트팩 기술을 이용하면 차량 무게의 증가 요인이 있다라는 거지만, 네, 근데 이런 것들은 근데 트럭에는 쓸만하죠, 그죠? 네, 트럭에는 쓸만하고 어떻게 무게를 줄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업종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예, 지금 오히려 전해액 쪽에 대한 이슈들이 좀 많습니다. 전해액은 LFP라든지 그 다음에 관련돼서 좀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종목도 쭉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삼성 SDI 원래 대장주였고 LG화학이 빠졌다라는 게 좀 특히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에코피러 BM, 포스코 케미컬, 응급제 관련된 거죠. 지금 포스코 관련된 종목들이 완전 2차전지로 다 돌아섰고요. 엔캠 이런 쪽이고, 스마트폰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스마트폰이라고 딱 전략적으로 한다고 보다는 이 XR 기기에 대한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XR 기기 같은 경우 이제는 메타버스 쪽에 대한 이슈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콘텐츠의 고도화된 기술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에 완전히 빠져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율주행과 차량 고율량 모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카메라 모델.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 여태까지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내용들이 움직였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제는 NFT라든지 뭐 이런 메타버스에서 좀 더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구조들에 대해서 IT 쪽 섹터에 대한 흐름들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삼성전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제가 10만원이 갈 때는 오히려 7만원 밑에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7만원에서 6만, 그러니까 300조 밑으로 내려오긴 어려운 구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간 대장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 부족이라는 부분으로 하방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시장의 트렌드를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내용들이 앞으로 삼성전자가 바라봐야 될 관점, 그러니까 큰 수익에 대한 기대감을 안 갖는다 하더라도 충분한 거는 바닥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은 충분히 보일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증권사 쪽 관점과 금융 쪽 관점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쭉 나오네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관련된 섹터들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IT 기업들에 대한 이슈들은 거의 다 여기서 진행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 콘텐츠 쪽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는 돈 되는 메타버스에 산다라는 내용의 지금 리포트입니다. 돈 되는 메타버스에 산다라는 리포트죠. 자,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F2E, P2E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팬덤 문화가 이끄는 NFT 상상 더하기, 상상을 넘어 현실로 버추얼 휴먼, NFT로 더욱 가까워지는 메타버스, 이런 리포트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자고요. 제가 화면 쪽으로. 자, NFT를 거래 상품으로 거래해보면 콜렉터블 이 전체 66% 차지하고 있다. 자, 소장 가치가 있으니까 내가 모으고 갈 수 있는 상품을 수집하기 위해 NFT 상품을 거래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인데, 이런 수집의 문화는 사실 제가 엔터 사업이 확대될 수 있는 배경이었던 팬덤 소비와 비슷한 부분이 많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자, 엔터 산업 내 수집의 문화를 가장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음반 판매량이다. 이미 전체 음배 판매량에서 엔터 4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75%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앨범 자체의 소비라기보다는 아티스트에 관련된 팬덤 소비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자, 아프리카 TV 별풍선 매출이 매년 20%씩 성장하는 이유도 컨텐츠를 제공하는 창작자에 대한 팬심과 충성도가 높기 때문이다. 개별 작품 흥행이 중요한 게임과는 다르게 팬덤 산업은 아티스트 자체에 대한 애정어린 소비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NFT화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예요. 지금 P2E도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F2E도 당연히 좋아지고, NFT는 굉장히 큰 확대인데 시작은 포토카드지만 아티스트의 음원, 영상, 오리지널 스토리들을 넘어서 콘서트 티켓이나 팬미팅 초청권도 모두 다 NFT로 드랍될 수 있다. 자, 현대 미디어 엔터 산업은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IP를 어떻게 디지털 자산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넘어 디지털화하는 버추얼 휴먼에 대한 고민으로 나아가고 있다. 가상의 인물이 실제로 돈을 벌고 가상 아이돌을 데뷔하며 고용으로 확장되고 있다. IP를 가진 기업들이 NFT 전략을 가속화하는 이유는 메타버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메타버스는 곧 돈이 될 것이다.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플랫폼 회사로 변신을 꾀하고 있으며 메타버스 내 경제활동이 엔터테인먼트 플레이 투 원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NFT와 메타버스 생태계의 형성은 시장 유동성의 빠른 유입과 사용자 확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관련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국내외 기업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하이브나 SM, 아프리카 TV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동안 음반 판매량의 아티스트의 팬덤 규모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인데 뭐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눈에 띄게 팬덤 소비들이 증가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근데 팬덤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연예인뿐만 아니라 BJ에 대한 충성도도 팬덤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최종 목적은 팬 규모 확대라는 거죠. 예. 강력한 아티스트 IP라는 건 지적재산권이죠. 그죠? 이를 구현해낼 수 있는 플랫폼을 보유하는 하이브라든지 뭐 SM 이런 쪽에 대한 것들은 좀 보자 이런 건데, 자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브레이브걸스 뭐 미니언 스페이시 컬러 스케치 뭐 이런 것들 보시면 액수가 어마어마하죠. 예. 포토카드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번에 그 BTS 요 포토카드 있죠. 예. 노펑을 NCT 뭐 슬로에시드 포토카드라든지 BTS 포토카드 같은 경우 이런 거거든요. 예, 보관 정도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한데 희소한 가치가 높은 향후 리셀 시장에서도, 그러니까 다시 팔 수 있는 시장에서도 내재해야 될 거다. 지금 이게 370만 원에 판매된 겁니다. 요거 300만 원에 판매된 거고요. 그러니까 NFT 전목 NC는 이렇게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모나리자를 NFT를 음원을 공개했고요. 그 다음에 팔도알토, 리아, 아날치, 하연 등도 NFT 음원을 발매하기 시작합니다. 자, FNC 엔터 라인 블록체인을 활용한 NFT 거래 플랫폼 모멘 오브 아티스트에 대한 부분도 런칭하고요. 아티스트의 사진, 영상 등 NFT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엔터사들이 모두 다 지금 NFT 발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NFT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NFT는 멀리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NFT를 발급받은 팬에게는 콘서트 팬미팅 우선 참여권을 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런 것처럼 NFT 발행에 인지도를 쌓아 팬덤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몇백만원짜리들입니다. 그 음원 영상에 대해서도 지금 요런 식도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사진을 갖고 온 게 뭐냐면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기 비자의 3D 아바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승패전 영상 다시 보기도 NFT화 될 수 있고요. 예. NFT 상품 구매 시 수수료 제한은 50%가 BJ에게, 2%가 구매자에게 돌아간대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NFT들이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음원 영상 같은 경우도 지금 나오고 있죠. 그죠? 에이스토리런에서는 아티스트의 직업으로 재창조된 지리산 IP의 NFT 드라마 플랫폼을 통해 드랍할 계획이고, 자 드라마 그 빈센조 있죠. 빈센조. 예, 이거 NFT화 시켰잖아요. 그죠? 빈센조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A스토리의 NFT 상품 거래하려고 지금 만들고 있는 것들 보이시죠?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그냥 NFT가 지금 그냥 말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이브 같은 경우 지금 이거는 훨씬 더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죠? 하이브라는 거는 방탄소년단 NFT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아이티스트의 IP로 활용한 웹툰부터 시작해가지고 애니메이션도 NFT화 시켰고 다양한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버추얼 휴먼이라고 해서 그 지금 보시기는 미국 폭스에서 경연한 것들 있죠. 이렇게 아바타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상 아이돌들이 단순히 지금 이런 부분들이 메타버스처럼 이제 가상 아이돌이 공연하는 모습들이 더 재밌어요. 여기 캐릭터 가서 같이 콘서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떠한 그 유나 NFT라는 것도 있는데 솔라나 블록체인 기반으로 총 1만 개 발행 예정이고, 예. 그냥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2천만 원에 판매된 공대 사랑이 세계관을 가진 오사랑 NFT.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것들이 현재 NFT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라이브 커머스에 활용된 롯데홈쇼핑의 루시,
가짜 현실에 없는 그 캐릭터들을 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전 TV는 잘 안 봅니다. 자, 근데 NFT는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재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NFT가 사용하는 것은 이제 메타버스, 그 메타버스 세상에 구현된 미술관. 자, 이게 지금 다 메타버스입니다. 자, NFT는 블록체인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재화로 다양한 NFT가 지금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메타버스를 몰리는 유동성이라는 건데, 메타버스가 지금 더 샌드박스의 알파 테스트라든지 SK그룹의 메타버스 투자 등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더 샌드박스의 랜드 같은 경우 11개월 한 달 동안 10배 이상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직은 안 하던 얘기인데, 지금 하이브, SM, JYP, SK, 네이버 비롯해가지고요, 꾸준하게 지금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디어유는 SM엔터의 손자회사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어요, 그죠? 개인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원하는 팬들의 어떤 사진, 아니 팬들이래요, 스타일 사진도 이렇게 놓고 있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메타버스와 프리버스라는 디센트럴랜드 같은 거 땅 사는 거고요. 샌드박스도 있고요. 그다음 매트릭스 월드라고 해서 메타버스, 그러니까 지금 다 우리가 이제는 사는 세상들이요. 이렇게 강의도 있잖아요, 강의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메타버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을 안 간다 하더라도요, 거기 가서 또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이런 세상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SK스퀘어는 국내 가상자산 코빗에 약 900억 원을 투자하여 2대 주주 지위를 확보했다는 거죠. 코빗에 2대 주주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그죠? SK스퀘어라는 회사가, 자, 카카오 계열 3D 디지털 휴일 제약사인 온마인드에 80억 등을 투자하는 등 SK가 보유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를 비롯하여 메타버스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강의 드리는 부분들이 단순히 그냥 SK그룹이, SK텔레콤에서 그 떨어져 나온 데가 SK스퀘어예요. 근데 거기서도 코빗에 지분 투자했잖아요. 그죠? 코빗이라는 것은 가상화폐 4대 거래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는 주목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지금 먼 이야기와 이제 그 핑거라는 것이 이제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자체 플랫폼 솔루션을 통해 국내 금융기관의 비대면 뱅킹 시스템 컨텐츠를 개발하고 있는데, 자, 무슨 부분이 이루어지냐면 이런 식으로 금융 쪽과 연결되어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들이 보면 거의 다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인터넷 혁명, 스마트 혁명, 메타버스 혁명,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로 혁신 생태가 변화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현실 세계에서 연결성 확보로 메타버스 미래 인터넷으로 거듭날 듯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자,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 NFT로 인하여 소유권 개념을 생성하고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디지털 가상자산 거래와 메타버스 서비스 형태가 형성되고 있으면서 블록체인 기반 게임들이 토큰 이놈이 형성함에 따라 메타버스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플랫폼 기업의 게임주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된다는 얘기죠. 평가 다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 게임 비리나 서울 옥션 같은, 왜 서울 옥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 컨텐츠예요, 컨텐츠. 자, 메타버스의 4대 요소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메타버스의 4대 요소. 자, 메타버스의 4대 요소는 뭐냐면 플랫폼입니다.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 플랫폼을 어디다 넣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 플랫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좀 쉽게는 못 갈 거예요. 좀 시간이 걸리면 다시 턴어라운드가 될 것 같은데, 카카오라든지 네이버입니다. 카카오라든지 네이버가 플랫폼으로서의 먼저 자리를 잡았고, 특히 네이버죠. 그죠? 제페토라는 공간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근데 이 플랫폼 안에 무엇을 넣으려 했을 때 이제 콘텐츠가 들어가는 거죠. 이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 지금 핫하게 이야기 나오는 것이 P2E와 F2E입니다. 그 P2E와 F2E,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이 그림이라든지 어떠한 IP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들, 지적재산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최근에 가는 섹터들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던 거죠. 여기까지 오고 나서 지금 요렇게 콘텐츠 기기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기기 쪽에 해서 이제 뭐 VR 기기라든지 AR 기기라든지 이런 VR, AR 기기에 대한 이슈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컨텐츠 기기 다음에 이제 다시 가는 게 광고 시장이겠죠. 광고 시장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배분해서 진행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요게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광고에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계속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10년 동안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자, ICT 기술을 활용해서 가상세계가 현실이 융합되기 시작하고 열리기 시작하게 되는데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토큰 이노미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관점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스마트 혁명 비즈니스 모델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하드웨어 기반의 어떤 컴퓨터 같은 이제 하드웨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요게 같잖아요, 그죠? 빅데이터. 빅데이터라는 거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이 시장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 학습 능력은 누가 해야 돼요? 인공지능. 그 로봇주들이 좀 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보면 한마디의 표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학기술정신, 여기 지금 이제 하이투자증권에서도 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요 스마트 혁명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건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자료를 계속해서 수집해가지고 그 수집에서 필요한 정보를 인공지능 AI가 판단하는 것과, 그 다음에 IoT 자사물 인터넷 센서 기술을 통해서 어떤 인지한 값을 인공지능 AI가 집어넣게 되면 자율주행 자동차, 이번에 지능형 로봇 좀 움직였죠. 그럼 스마트 팩토리, 의료와의 지능형 교육, 금융 핀테크, 지능형 서비스 등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메타버스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레디 플레이 원 정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전 레디 플레이 원을 한 번 정도 보시라고 하는데, 영화입니다. 그죠? 영화? 레디 플레이 원 플레이. 제가 레디 플레이 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시대에 대해서도 다양한 얘기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죠. 이제 로블록스에 구축된 나이키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는 이런 어떤 광고 모델, 뭐 구찌라든지 이런 것들도 광고 시장으로 좀 뛰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NFT 작품이요,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한 부분들은 넘어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 플레이뎁이라는 데서 좀 자료를 준 건데, 게임 에코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뭐 토너먼트라든지 뭐 이렇게 시스템 경쟁 콘텐츠 참여를 통해 가지고 코인을 받는 거예요. 또 게임은 그 코인을 갖고 또 레벨업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시장 자체가 완전히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지금 제가 좀 수많은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게 그냥 단순한 흐름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는 드렸어요. 요즘에 그런 구조로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요, 3D 프린터.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쓰지 않으면, 쓰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면 그것은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3D 프린터는 많은 사람들이 쓰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많은 사람들이 썼잖아요, 그죠? 그리고 메타버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분들 말씀드리는 건 시장 자체를 좀 확인하시라는 얘기죠. 우리가 익숙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좀 안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만 흔들리면은 부담스러운 거죠. 예. 자, 지금 이커머스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죠. 크로스보다 이커머스 시장으로 요약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간 생필품 음료식품에 비해서 조금 더 주목해봐야 될 게,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스마트 커머스 업체들도 투자가 된다.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게 뭐예요? 마지막 버전 중에 하나, 광고라고 그랬죠. 메타버스가 실생활에 연결하게 되면서 그 버전 자체가 광고화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퀵커머스라는 건 빠르게, 그리고 자, 2021년에는 음식 배달 앱들이 퀵커머스 관련돼서 성장을 했죠. 그리고 GS 리테일은 요기요 인수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좀 최강자로 올라설 발판을 마련했고, 그리고 이제 아마존이 11번가를 통해 한국에 진출하면서 크로스보더, 그러니까 크로스 해가지고 지금 이커머스로 시작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요런 부분에서 이제 요런 것만 되더라도 면세점과 백화점의 피해가 볼격화 되겠죠. 근데 여기다가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스마트 커머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안에서 무슨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냐, 이거에 대해
자, 메가 트렌드의 시작이고 트렌드 현재와 미래라는 얘기죠. 요걸 제가 조금 제가 분석한 게 조금 더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 지금은 메타버스 열기가 굉장히 뜨겁고 뉴스가 쏟아지고 있고 ETF도 상장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인프라부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발전되고 있고 플랫폼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 모든 시장 조사 기관이 AR과 VR 시장의 고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2030년에 약 1700조 원 시장이 이루어질 거다. 자, 메타버스의 사이클을 차기 주자는 하드웨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메타버스, 자, 연결 그 이상의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연결이라는 건 뭐냐면 2021년 하반기 플랫폼 기업들의 이슈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게이머 업계의 투자에 지각 변동 진행 중이다라는 거죠. 자, 모바일 인터넷의 다음은 메타버스다라는 얘기가 있죠. 예, 게임 아바타 등의 캐릭터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리니지 등의 게임이 이미 있어 왔는데 달라진 것은 이제는 그것을 회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메타버스로 페이스북이 메타버스로 변한 거는 굉장히 큰 변화를 본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네이버 Z, 그러니까 네이버 Z는 네이버 회사입니다. K 메타버스의 선두주자고 약 2.4억 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제페토의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으로 가파른 상승 기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소프트뱅크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핀테크에 대한 이슈들도 좀씩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그럼 NFT에 대한 얘기 있죠. NFT, P2E, 미르4. 예. 자, 엑스인피니티와 한국의 미르4임. 전통 게임은 게임 자체는 무료이나 인게임 아이템이 수익 계획에 100% 돌아가는 구조다. P2E의 게이머 분배가 기분 올리며 플레이들에게 창출한 가치의 95%가 게이머들에게 돌아간다는 얘기죠. 재밌는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R&D와 글로벌 운영 서비스 능력 확장성이 있으면 NFT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죠. 그 중에서 이제 시나리오 전망에 대해서 보게 된다면 게임에 대한 부분들인 거죠. 변수는 이제 출시 일정과 중국 판호에 대한 얘기들도 있죠. 나오면 더 좋고 NFT 게임 시장과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좀 카카오 요즘에 이제 좀 부전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만 네이버, 특히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 굉장히 핫합니다, 그죠? 글로벌 메타버스로서 제페토가 있기 때문에 이 제페토를 갖고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자,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게 뭐냐면 그 보험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틀리지 않아요, 금리 인상. 근데 지금 접근해서 많은 수익이 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왜 보험주와 은행주가 금리가 인상하면 상승하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많아요. 아니면 요즘에 이제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활 필수품 관련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요 얘기도 많아요, 그죠? 요거에 대해서는 각자 이제 생각이 다를 건데 제 생각을 조금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래요.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다음 또 하나가 요즘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존의 전기차라든지 혹은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이쪽이 더 주목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명과 암을 좀 보자고요. 명과 암. 자, 보험주와 은행주는요. 자, 기준금리가 인상을 하게 되면 여기는 은행주 같은 경우는 예대 마진, 예금은 일반적으로 고정금리로 많이 하고 대출은 변동금리로 많이 하다 보니까 금리가 인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은행주들이 두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보험주 같은 경우는 보험료를 받아서 채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채권을 투자한다는 것도 이자 상승이 일어나게 되면 보험주에서 당연히 두각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보험주라든지 은행주는 금리 인상 수혜주가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4번 이상 금리 인상을 올린다는 내용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 것도 맞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얼만큼 더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 건데, 큰 상승을 바랄 때는 조금 아쉬움도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생활필수품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예전이랑 조금 많이 달라진 건 뭐냐면, 원래 이쯤 되면 생활필수품주들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뭐 LG생활건강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근데 생각보다 안 가는 게 시장 자체의 변화성이 좀 커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바닥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지금 사서는 손해 안 본다 구조까지는 올 수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잘 안 가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제약바이오는 12월, 1월, 2월은 단골 종목입니다. 단골 종목이라는 거는 요맘때쯤에 가는 케이스들이 제약바이오주들이에요. 근데 제약바이오주들이 지금 안 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이런 거 봅시다. 자, 제가 볼 때는 요 모든 섹터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이 변화를 만든 건 메타버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2차전지입니다. 네. 요 두 개의 큰 변화가 요 세 개의 섹터를 상쇄할 만큼의 효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자, 메타버스와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 10년 동안은 성장한다는 얘기를 아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2040년까지 성장을 해야 되고, 덧붙여가지고 여기서 하나 더 발전되면은 수소전지까지도 발전을 하겠죠. 혹은 수소산업, 수소에너지까지도 발전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예전에는 만약에 우리가 레버리지를 크게 수익을 보고 싶었으면 제약바이오를 샀으면 됐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실적 안 나오면서 주가 올라가는 것 중에 대장주는 제약바이오였습니다. 근데 실적이 안 나오면서도 주가 올라가는 게 뺏겼어요. 누구한테? 메타버스한테. 근데 메타버스는 생각보다 빠르게 또 실적 전환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이 예전만큼의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물론 요즘에 이제 사건 사고에 대한 부분들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야기들이나 이슈들이 참 많아요. 뭐 셀트리온 사건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근데 저는 제약바이오는 오히려 암 쪽이라든지 실적이 좀 나오거나 그 R&D 투자 비용, 그러니까 제가 제일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매출액이 안 찍히는 건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매출액이 안 찍히고 R&D 비용만 쓴다라고 하면 그거는 너무 꿈만 쫓는 거니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말씀드립니다. 많은 제약바이오들을 나중에 열어보시면요, 매출액이 없거나요, 혹은 부채가 많고 자본 자체가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제약바이오는 정말로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2차전지가 이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원래 안정주하게 되면 생활필수품주였는데 오히려 실적주로 누가 붙어주냐면 2차전지가 붙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우리가 안정주하게 되면 꾸준하게 실적을 유지시킬 수 있고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을 생활필수품주로 봤는데 오히려 2차전지가 그걸 대신합니다. 보험주와 은행주처럼 떨어지면 사도 되는 거가 2차전지가 된 거예요. 왜냐면 2차전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가 어떤 구조냐면, 그러니까 메타버스 2차전지에 여기 이제 좀 번외로 있는 게 제약바이오라고 말씀드렸죠.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된다라고 했고, 난이도 최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약바이오는요, 투자하는 게 난이도 최상입니다. 제약바이오를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쉽게 투자하는데 일단은 숫자가 찍히는 게 별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메타버스 같은 경우 뚜껑 없는 사회의 1인자고 2차전지 뚜껑 있는 사회의 1인자이기 때문에 요 두 개가 짝꿍을 잃어버리면서 시장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원래 우리나라는 벌써 망가졌어야 돼요. 전 세계가 망가졌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사실은. 예. 메타버스랑 2차전지가 뚜껑 있는 사과 뚜껑 없는 사회의 대장 역할로 양쪽 축을 딱 담당하고 막아줘 버리니까 시장이 버텨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벌써 시장은 망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리스크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주식시장을 올렸다면 오히려 하락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메타버스랑 2차전지 쪽에서 실적이 나와줘 버려요, 바로바로. 거기다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제약바이오들에 대한 뜬금없는 능력들이 시장에 대해서 흐름을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도 제가 어떠한 단독적인 이야기들이 아니라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숫자가 안 찍히니까. 처음에 이거는 어떻게 숫자가 찍히는지에 대한 부분들, 노동의 대가가 메타버스로 이해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다른 관점입니다. 자, 2차 전지도 지금 양극재 하나 컸어요, 이제. 그러니까 메타버스도 지금 무궁무진한 게 뭐냐, 메타버스가 끝났다는 사람들도 있고 별 다양한 이야기들인데, 메타버스도 지금 아직 뭐 시작도 안 했어요. 걸음마 단계예요. 지금 메타버스가 뭐 끝나가지고 이제는 보지 말아야 된다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제가 예전에 2차전지 박살났을 때 2차전지 시작도 안 했는데 2차전지가 뭐 어떻게 끝나냐고. 23년 24년에 성장하는 거고, 메타버스는 원년은 24년 3년일 텐데 지금 막 시작해가지고 개화되는 시장이 끝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제도라든지 법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겠죠. 2차전지도 굉장히 홍역을 겪었습니다. 지금 수소차도 많이 홍역을 겪고 있는데 결국은 원년 앞에서 나쁜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늘 얘기 드리는 부분은 이겁니다. 자, 지금 제가 볼 때 시장은 상방과 하방 이렇게 닫혔어요. 네, 금요일날은 이제 또 자꾸 주가 반등이 나오면서 하방을 닫아놓고 또 상황에 따라 상방을 닫아놓는데,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는데 결국은 처음에는 낙폭됐던 로봇주들도 움직이고 뭐 다양하게 움직이지만 결국은 다시 주도 섹터 갑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자, 지금 2차전지는 4대 섹터, 양극재가 있고 음극재가 있고 분리막이 있고 전해액이 있는데 아직 안 간 게 무궁무진하잖아요. 그죠? 양극재 하나 하이니켈로 보낸 건데 LFP 관련된 종목도 있을 수 있고, 음극재 스토리지 저장하는 능력을 갖고 주가 상승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왜 관가하냐고요. 관가하실 필요 없지. 지금은 뭐 주가가 급등을 해서 뭐 옆에 있는 게 뭐 그냥 운 좋게 갔네 이걸로 가는 건 시대는 지났습니다. 시장의 트렌드와 실적과 성장성만 본다면 아직은 기회는 많다. 자, 상승했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 자, 지금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또 2차전지잖아요. 그죠? 예, 물론 제약바이오라든지 뭐 기타 등등에 대한 섹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직은 시장에 대해서 조금은 더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IT 기업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들, 그것이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 이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또 빠진 게 있으면 또 돌아가고 또 떨어지면 또 올라가고,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 시장은 오히려 잘 분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그 흐름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이 됐어요. 우리가 아프리카 TV가 클 줄 알았잖아요. 뭐 상황에 따라 모를 수도 있으셨겠지만, 자, 아프리카 TV 볼까요? 우리 아프리카 TV가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올라가는 걸 보자고요. 월봉으로 볼까요? 기본 차트로 봅시다. 나우콤이라는 회사였어요. 자, 연봉으로 봅시다. 연봉 692원짜리 아프리카 TV가 감자까지 한 나우콤이라는 회사가, 자, 여기서부터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 그러니까 8,000원대로 기억합니다. 제가 이 종목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8,000원대였는데, 그 지금 제가 이 종목을 봤다라는 거는 그냥 이 종목에 대한 그 나우콤의 흐름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24만원까지 30배가 상승할 때는요, 종목의 힘보다는요 산업이 큰 거예요. 이렇게까지 상승하는 30배라는 게 작은 액수는 아닙니다. 예, 부동산으로도 터져서 나올 수 있는 구조는 아니죠. 자, 지금 이제 위메이드가 좀 빠져있긴 하지만, 위메이드가 요것도 사실은 이제 요건 2만원대 사실은 많이 시작을 했긴 했지만, 예, 이것도 30배 같잖아요. 30배를 가는 거는 산업이 변화만 되면 돼요. 산업이 변화되면 그만큼의 높이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산업이 크게 변화될수록, 크게 변화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제약바이오죠. 제가 안 좋은 것들은 많이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간 이런 것들이 지속적인 성장. 근데 엔소프트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주춤하지만,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3만원대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자, 3만원대 기억하고 30배 갔죠. 그죠? 예, 결국은 이게 뭐예요?
사이클의 어떠한 최종점, 그 산업이 5년, 10년 상승하면 30배를 갑니다. 뭐 30배 이상의 주식 수익을 보는 분들은 많이 못 봤어요. 근데 그 사이에 고통과 고난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10년 동안 성장하는 사업에 가 있으면 돼요. 우리가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10년 동안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30배를 가는 겁니다. 예. 에코프로 BM 마찬가지죠. 예. 여기서부터 이제 분할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어떤 상승 흐름들, 대주전자재로 삼성전자가 이것도 블루 필터 때는 굉장히 못했지만, 예, 100배도 가죠. 이렇게 100배. 이게 산업의 변화야. 산업의 변화. 그러니까 산업이 변화되게 되면 100배 이상은 모르겠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합니다.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주식에서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있어요. 종목의 성격도 굉장히 중요하고 혼자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관련된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스토리가 있으면 결국 그 섹터의 흐름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거다 라는 이야기를 수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메타버스 원년입니다. 아직 메타버스 시작도 안 했고요. 2차전지도 음극재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양극재 안 한 거예요. 기존 산업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수익 날 수 있고 섹터적으로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산업에 있는 것보다는 새로운 산업의 새로운 변화에 도전해야 될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익숙한 게 나만 익숙한 게 아니라 남도 익숙한 겁니다. 익숙한 게 모든 걸 다 대변해 주지는 않아요. 2차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는 소량으로 변수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제약바이오주 중에서도 뭐 가끔 이제 포텐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어떠한 결과값을 내면 상당히 이렇게 유지시켜주는 종목들도 있기는 해요. 아니면 아예 CMO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은 딱 올라가고 이런 게 이제 지속 성장하는 기업들이에요. 삼성바이오로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약간의 수익에 흔들려서 조그마한 그림을 보지 마시고 큰 그림을 가지고 가세요. 그게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대응하는 어떤 최고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좀 드렸던 이유는